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동덕 여자고등학교 재직 중인 박원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알아두면 쓸데있는 소소한 진로 진학 정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짧게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출력 관련된 부분과 다음으로 전국 연합학력평가, 대수능 모의평가, 저희가 보통 모의고사라고 이제 부르는 성적 통지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고 언제쯤 출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진학 관련 사이트 2개 정도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1번 학교생활기록부 조회와 출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게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서 보고 어디서 뽑을 수 있냐에 대해서 보통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넣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생활기록부,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넣어보니까 역시나 조회와 발급에 관심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이라는 것은 사실 기재 요령, 저희가 이제 교사들이 쓸 수 있는 내용, 없는 내용,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도 적을 수 있는 내용, 없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시는 사이트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조회 기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논의는 제외를 하고요. 조회 발급에 대한 부분만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바꿔서 생활기록부 조회, 생기부 조회,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학부모님들께서 접근하실 수 있는 다양한 검색어로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그 검색의 결과 지금 보시다시피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길게 나와 있는데 저 세 가지는 이제 정부24,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여권 뭐 발급 증명서 같은 걸 이제 뗄 때 사용하는 사이트로서 여기서 이제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 생기부를 뽑으시려고 할 때 이 사이트에서는 학부모님 정보를 가지고 출력을 할 수는 없고 학생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의 정보로 출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이트에서 안내하시는 대로 간단한 인증을 거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생기부를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 당해 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만약에 자녀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생활기록부의 내용은 현 시점에서 당연히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3월 4일 개학식 기준인데요. 혹시 뭐 6월 5일, 8월 뭐 31일 이 시점을 가시더라도 당해 학년도 생활기록부는 조회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밑에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가 이제 연관에 이제 2가지가 뜨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그러면 뭐 더 특별한 기능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알아봤는데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뭐 메인화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6월에 나이스가 이제 4세대로 개편이 되면서 저희 교사들도 사실 이제 굉장한 이제 과도기를 겪었고 그나마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된 것 같은데 디자인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서 서비스 바로가기에 보시면 교육재증명은 아시다시피 학생과 관련된 뭐 재학증명서라든가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역시 학교생활기록부 초중고라고 적혀 있는 걸로 들어가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정부24의 사이트로 넘어가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과정으로 출력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 지금 표해드린 나이스 플러스와 다음으로 학부모 서비스 이 2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나이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의 꿈을 연결하는 나이스 플러스라고 하면서 밑에 이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뭐 나이스 플러스 제가 약간 여기서 농담을 하면 뭐 학부모님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스 플러스 보시면은 뭐 메인화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갔을 때 방금 교사와 학생을 뭐 연결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이트에 보시면 교사, 학생, 학부모, 위탁교육기관 다양한 이제 어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시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내 자료라고 떠 있는 것은 교사와 학생을 위한 것 뿐이고 저 위에 보시면 들어가기라는 곳이 있는데 들어가기 이제 로그인입니다. 들어가기를 누르면 교직원과 학생만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지금 적어도 요 나이스 플러스에서는 당장은 뭘 하실 수가 없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들어가 봤습니다. 나이스 플러스 자주 하는 질문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생활기록부 다운로드와 관련된 부분을 눌러보니
나이스 플러스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급의 전년도 학교생활 기록만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혀 있고, 다음으로는 다운받을 수 없다. 다운을 받고 싶으면 혹은 인쇄를 받고 싶으면 정부 24로 넘어가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시면 나이스 플러스는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크게 이용하실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다 있을 테니 조금 이제 영상을 또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이제 메인 화면으로 와서 제가 이번에는 학부모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여기도 보시면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학부모 서비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방금 보셨던 나이스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학부모님들께서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실제 들어가 보면 뭐 역시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혹은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 혹은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일반 금융 공동 인증서 혹은 뭐 네이버 등 이런 걸 이제 인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이트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 학교 정보에서는 기본 정보, 식단, 뭐 교과용 도서, 그다음에 뭐 학교 생활에서는 우리 학생 시간표, 뭐 출결 정보, 봉사활동 내역, 학교 스포츠 클럽. 그다음 보시면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대입 전형 자료 요청 내역 이런 내용들이 있고, 옆에 보시면 또 성적표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자, 밑에 이제 아이콘 메뉴에 보시면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메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로그인은 이제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로그인을 하셨다는 전제 하에 제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 아래 보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학교생활 기록부 그 아이콘 아래쪽을 보시면 뭐 서비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눌러봤습니다. 이제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 학부모 서비스 이용 방법 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회원가입 약간 동의하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뭐 자녀 등록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녀 등록을 하셔야 이제 자녀분의 어떤 그 기본 생활기록부라든가 정보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섯 번째 나이스 플러스 학생 승인이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죠. 나이스 플러스, 제가 처음에 좀 전에 소개드렸던 그 나이스 플러스 그 사이트를 의미하고, 나이스 플러스 학생 계정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정보관리에 들어가서 보호자 승인관리 화면에서 반드시 승인, 그러니까 학생 계정으로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걸 보여줘도 된다. 이 승인이 들어가야만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사이트를 의미 있게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학생이 나이스 플러스로 들어가서 자녀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부모님들께서도 자유롭게 학생의 어떤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 이제 저는 아직 학부모는 아니라서 저도 이제 어디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구한 기본 캡처 화면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실제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학교 생활 기록, 시간표, 뭐 출결 정보, 학교 스포츠 클럽 뭐 이런 메뉴들이 있고, 지금 가운데 화면에 보시면은 학교 생활 기록이라고 써 있으면서 인적 학적 사항,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이력, 이렇게 생활 기록부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사이트에서도 학부모님들께서 당해 학년도, 올해 학생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는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는 출력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이트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학부모님들께서 캡처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캡처한 자료는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고3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입 전형 자료라는 탭이 추가로 활성화가 되는데, 제가 지금 적어놨듯이 고3과 졸업생 학부모님들 전용 탭이 될 것이고 9월 이후에 활성화가 됩니다. 9월 이후에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생활기록부를 뭐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 쭉 입력을 하고 8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럴 텐데 8월 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 정리를 마감을 하게 되고, 그 정리를 한 내용을 9월 초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대입 전형 자료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 생활기록부와는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독서활동 상황이 지금 저기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현재 입시에서 독서활동 상황은 대학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된 생활기록부, 대학에 넘어가는 정리된 생활기록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완결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역시나 시스템이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는 한번 나중에 체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단순 열람용 자료이기 때문에 재직령이 필요하신 경우에 반드시 아까 정부 24 혹은 학교에 직접 가셔서 출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학교에서 사실 생활기록부를 발급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뭐 담임 선생님 통해서 발급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학교들은 또 이제 행정실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학교에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당연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강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연합학력평가 그리고 대수능 모의평가 성적통지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올해 이제 2024년도 모의고사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럼 그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통지표는 언제 나오는가, 다음으로 성적통지표에서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올해 일정은 이렇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3월 말, 다가오는 3월 말에 1, 2, 3학년 전체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보게 되고, 이 이후에 3학년은 4월 보통 한 말쯤 학교마다 중간고사를 치르고, 그 후에 5월 8일, 공교롭게 어버이날이네요. 5월 8일 날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6월에 보시면 6월에 지금 1, 2학년과 3학년 주관이 좀 다른데, 6월에 1, 2학년은 사실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이지만 서울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6월에는 지금 응시를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유로는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요.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6월은 올해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몇 년째 서울 학생들은 실시해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파이가 제일 큰 서울 학생들이 응시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뭐랄까 성적에 대한 어떤 공신성, 신뢰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일날 6월 4일날 시험이 나오면 EBS라든가 EBS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EBS에 문제가 올라올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풀어보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실전 학교 환경에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수생 혹은 반수생이 일부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졸업생들이 들어오는 6월 모평을 6월 4일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치른 다음에 7월 11일날 학력평가 인천교육청 주관 본 다음에 제가 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선 아래쪽은 이제 2학기가 되겠습니다. 2학기에 9월 4일날 1, 2학년 시험, 1, 2학년은 인천광역시 주관 연합학평을 보고, 3학년은 이제 마지막 모평, 수능 전에 마지막 모평을 보고 10월에 한 번 더 모의고사 보고 11월에 이제 수능을 맞이하는 일정입니다. 예년과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 10월 15일 날 1, 2학년도 같이 시험을 본다는 부분에 약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11월 모의고사인데 11월 모의고사가 작년에 이제 경기도교육청 어떤 전산 문제로 12월에 진행이 됐는데, 이제 말씀드리면은 고3이 수능을 보고 나서 원래 1, 2학년 모의고사는 진행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고3의 사실상 마지막 모의고사, 교육청에서 보는 사실상 마지막 모의고사 날 1, 2학년도 같이 시험을 본다. 이 점이 좀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학년, 2학년은 3월, 9월, 10월에 3회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고3 학생들은 수능 전까지 최대 6번의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성적 통지표 제공은 사실 제가 이제 요 일을 학교에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적 통지표는 시험을 보고 나서 한 3, 4주 정도 후에 성적 통지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시험지를 모아서 박스에 이제 포장을 한 다음에 그 배송업체로 보내고요. 배송업체는 이제 전국에서 이제 온 OMR 카드 채점을 하고 그 정도 시간이 한 3주 정도 걸리는 겁니다. 다만 학교 일정에 따라서 약간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써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만약에 성적 출력일인데 오늘 만약에 중간고사 기간이거나 혹시 기말고사 기간이라면 그날, 보통 성적표 출력은 전날 오후에 하고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다음날 오전인데,
학생들이 이제 뭐랄까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기본적인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담임 선생님들한테 제공이 못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점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자녀가 너무 많이 안 주는 것 같다.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너무 뭔가 피한다 하시면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성적 통지표. 1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요. 성적 통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점수, 뭐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표면적인 이게 점수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100점 만점, 50점 만점에서 그 표면적으로 제시되는 그 점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과목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어와 영어는 45문항씩을 시험을 보는데 2점 35문항, 3점짜리 10문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에서 유일하게 4점짜리가 있는 과목으로서 2점 3개, 4점 14개, 4점 13개 이렇게 해서 이제 100점이 완성되는 구조고요. 한국사와 탐구 같은 경우는 50점 만점으로서 20문항씩인데 깔끔하게 2점 10문항, 3점 10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수학에 노란색을 쳐놓은 이유는 저 21번까지가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선다형, 객관식 문항이고 22번부터 30번까지는 단답형, 주관식 문항이 돼서 한번 선을 그어봤고요. 영어에도 제가 한번 선을 그어봤는데 영어는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평가, 듣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서 17문항이 100점이 37점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알아두시면 향후에 이제 2, 3학년 진학하실 때도 성적표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표준 점수. 표준 점수는 원점수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이제 변환을 한 점수가 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어떤 위치, 학생의 위치를 좀 파악하기에는 이제 좋은 점수지만 아직은 그렇게 이제 익숙하신 점수는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박스 친 이 부분.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보고 나면 보통은 학생들이 성적표에서 지금 제가 표시를 하지 않은 이 가운데 등급만 보통 쳐다봅니다. 시험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3, 4주 후에 성적표가 나오면 나 몇 등급이야, 몇 점이야 이 정도만 보고 성적 통지표를 훅 던져버리는데, 사실 모의고사 성적표는 지금 보시다시피 국어 영역별로 학생이 세부 영역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틀렸는지, 뭐 보시면 수학도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이 있고 영어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보시면서 조금 이제 다음에 더 잘 보기 위해서 사실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당장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부분, 우리 자녀가 전국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백분위라는 수치가 제시가 됩니다. 백분위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저희가 소위 뭐 상위 몇 퍼센트 이런 말들을 하는데 백분위는 숫자가 클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분위라는 것이 나보다 성적이 낮은, 점수가 낮은 학생들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0에 가까울수록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백분위가 제시가 된 게 국어, 수학 두 과목 백분위가 제시가 되어 있고,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같은 경우는 등급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시겠지만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고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일정 수준이 넘었냐 못 넘었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위치는 국어, 수학 두 과목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전체 응시한 인원수도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45.52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전국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 등수까지 계산하시기보다 일단은 100에 가까울수록 좋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학생은 뭐 중간보다 아래쪽이라고 좀 봐야겠네요. 일단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응시자 수와 뭐 등급별 인원 수와 인원 분포 이런 것도 이제 보지만 뭐 저 부분은 너무 뭐 크게 학부모님들께서는 인식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학년으로 넘어가면 좀 달라지는 부분은 탐구가 세부 과목으로 나뉘고요. 나머지 부분들 다 똑같습니다. 제가 수학과 영어에 그대로 이제 아까처럼 수학,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 바뀌는 지점, 영어 듣기 평가 17번까지 이런 거 표시를 해놨고 듣기 37점인 거 보이시죠?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참고 자료에 보시면 1학년과 다르게 조금 조합이 다양합니다. 국어, 수학 조합한 백분위, 국어와 탐구를 조합한 백분위, 수학과 탐구를 조합한 백분위, 국어, 수학, 탐구를 모두 조합한 백분위.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안에서 백분위 비율, 이제 이런 것들 탐구 안에서 이제 한 과목, 그러니까 좋은 한 과목만 쳤을 때 학생의 탐구 순위, 그 다음에 두 과목 평균을 했을 때 탐구 순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어떤 수치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인문계나 자연계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합해져 있는 저 백분위를 가장 의미 있게 보게 됩니다. 요 백분위를 나누는 기준은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합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백분위를 이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건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 혹은 진로 진학 담당 선생님과 논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와는 좀 양상이 바뀝니다. 보시다시피 국어, 수학, 언어와 매체, 미적분이라고 써 있는데 국어도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두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한 개를 추가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학도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에 더해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국어와 수학의 선을 좀 다르게 그어놨는데 3학년이 되면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지의 양식이 좀 바뀝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국어는 34번과 35번 사이에 제가 선을 그어놨고, 수학 같은 경우는 22번과 23번 사이에 선을 그어놨는데, 자, 76 플러스 24와 74 플러스 26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국어는 일단 공통 과목에다가 추가로 언어와 매체 혹은 화법과 작문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76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24점에 대한 부분이 언어와 매체 혹은 화법과 작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76 플러스 24로 표현을 해봤고요. 문항수로 본다면 공통 과목 34과목, 그 다음에 선택 과목 11문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쭉 객관식이 나오다가 뒤에는 쭉 단답형 주관식이 나오는 구조였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15번까지는 선다형이었다가 16번부터 또 다시 단답형이었다가 23번부터는 또 다시 객관식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9번, 30번은 다시 또 주관식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도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기 때문이고요. 74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원, 수투 22문항이 되겠고, 26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23번부터 30번까지 이 8문항 확률과 통계, 미적분 혹은 기하 요거에 따라서 약간 조합 점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기 때문에 똑같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똑같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더 받았냐 덜 받았냐에 따라서 지금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달라진다면 백분위와 등급도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더 드리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제 다른 영상을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6월과 9월, 그리고 수능에 평가원 주간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는 성적 통지표가 보시는 대로 기존에 봤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사실상 지금 보시는 성적표를 수능 때 학생들이 받는 성적표와 동일하다고 보셔도 괜찮은데요. 원점수가 일단 제공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 같은 경우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제시하던 그 교육청 성적표와는 달리 그냥 자연수 백분위로 제시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다른 정보들은, 기타 정보들은 크게 제공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고3 학생들 한정이긴 한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등급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연연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뭐 점수가 잘 나오면 당연히 등급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등급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시대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했냐 못 충족했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실제 나는 뭐 수시보다 정시로 더 유리하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가지고 결국 대학별로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원점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스스로 가채점을 해서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뭐 복습도 할 수 있고 뭐 오답 노트 작성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들은 그 업체에다가 성적표를 보내기 전에 자체적으로 다 이제 리딩을 해서 가채점 성적표를 따로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부분도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진학 관련 사이트 2개만 소개를 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1번은 저희가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과 이제 학부모님들이다 보니 서울 진학 관련된 정보를 가장 쉽고 편하게 얻으실 수 있는 곳은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 연구정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보시게 되면은 뭐 고3 학년초 자료, 고1, 2학년 자료, 그다음에 뭐 센지나 나침판, 그다음에 각종 발간 도서 등을 뭐 파일도 이제 편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자녀분 학년에 맞는 어떤 입시 자료들을 꽤 좀 접근하기 편하신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메인 화면만 보여드리지만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공지사항에도 뭐 자료 탑재 이렇게 써 있잖아요. PDF 파일 그대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자료가 되게 사실 마음이 급하실 수 있는데 자료 생산이라는 게 사실은 다 때가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학 입학 전형 같은 경우에는 4년 예고제로서 갑자기 뭐 고2, 고3 때 뭐 많은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향후 학생들, 현재 중2 학생들 대학을 갈 때에 어떤 식으로 대입제도가 운영이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저때 이제 미리 교육부에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1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 고1 8월 말, 고1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 학생들이 2년 후에 수험생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큰 틀에서 대입 전형이 운영이 되는지를 간단히 대교육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4월 말이 지나면 대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고2 학생들 고3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뽑을 거고 뭐 몇 명 정도 뽑을 거다, 이 정도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다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3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호강, 정시호강 같은 게 당연히 지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학들은 추리고 마지막까지 뭐 정원 변동 이런 거 다 변경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수시는 5월 말, 정시는 9월 초까지 보통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화두인 의대 뭐 정원 확충 이런 부분들도 당장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면 뭐 작년 시행계획, 작년 2학년 때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올해 내용을 추가해서 실제 이제 수시 요강 혹은 정시 요강에는 수정되어서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때 저런 내용들을 발표한다는 건 결국은 뭐 교육부, 대교협,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뭐 서울교육청 저희 포함해서 각 교육청에서는 그때 발표되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 또 이제 진학 담당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새로운 자료집을 또 이제 가공을 해서 만드시기 때문에 약간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좀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는 진로진학 상담 신청도 가능하신데요. 상담 신청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온라인 게시판으로 간단하게 그냥 Q&A, FAQ 하듯이 질문할 수 있고, 보게 되면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해요, 뭐 이런 소소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저희 여기 이제 서울 교육청 연구정보원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 소속의 유능하신 선생님들께서 학기 중에 이제 또 대면 혹은 비대면 화상 상담을 또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실 수 있는 포맷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두면 유용한 두 번째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대입 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 혹은 저희가 이제 간단히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고,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좀 캡처를 떠보려고 했는데 어제까지는 임시 점검 중이었고, 오늘 이제 아침에 좀 캡처를 떠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굉장히 컨텐츠가 다채롭습니다. 뭐 진로 정보, 대학 정보, 학교 정보 등등 해서 이제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로서 어떤 공식적인 대학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자료들은 여기서 이제 다 때가 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 궁금하신 게 전년도 뭐 경쟁률이 어땠고 작년에 이 대학의 뭐 교과 전형 혹은 뭐
종합전형님 입결은 어땠고 정시전형 입결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트가 아무리 이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제가 뭐 속속들이 다 보여드리긴 좀 힘들고 지금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뭐 대학 학과 전형, 그다음에 성적 분석, 대입 상담, 진로 정보 다양한 탭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대학별 입시 정보, 대학들이 이제 좀 몇 달만 지나면 이제 대교협에다 여기다 이제 그 작년 입결이랑 어떤 사항들을 다 이제 올리게 되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제 참고를 많이 하는 사이트인데 학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한 세 챕터 정도로 나눠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좀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을 수 있는데 혹시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으면 배속을 좀 빠르게 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1, 고2, 고3 학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